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곧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입니다. 먼저 세계 경제교육 환경을 좀 보면 2024년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는 성장이 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 주요 기관들이 전망한 거는 경기 침체 국면으로 심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미하게 올해보다 성장률이 좀 떨어질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올해는 IMF 같은 경우 3.0%, 그 다음에 일부 투자은행들은 3.1% 정도를 전망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대 전망하는 기관은 하나도 없고 대부분이 2%대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3%대에서 2% 중반대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렇게 세계 경제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여건은 올해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이유는 우선 세계 IT 경기가 회복해서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올해 우리가 고전했던 중국과 아세안에서 내년도에는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돼서 품목 증가하지만 지역별 수출도 같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입 부분에서 이제 유가입니다. 지금같이 유가가 안정되어 있으면 내년에는 우리가 수입 여건이 좋아지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팔 전쟁이 악화 일로로 치달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거나 교역망에 문제가 생기면 석유값이 치솟을 수 있어서 그러한 불확실성은 남아 있습니다. 자, 우선 세계 경제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한 3%대에서 내년에는 2% 중반 정도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우리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하고는 다행히 반대 방향으로 올해는 우리가 1%대의 저성장을 이루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2%대 이상으로 상향 성장할 것으로 세계 주요 기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OECD 같은 경우는 내년에 우리가 2.3%, IMF는 2.2%,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 2.1%, 산업연구원은 2.0%로 최소한 2% 이상은 성장함으로써 올해 부진을 조금 개선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육은 다행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전망한 자료를 보면 내년도 교육 증가율이 WTO 같은 데는 3.3%, OECD는 2.7%, IMF는 3.5% 등 올해의 부진을 싣고 내년에는 한 3%대 이상으로 세계 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으로써 우리 수출의 청신호가 좀 켜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즉 한국 경제 무역 의존도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75.8%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거는 지난해에 비하면은 많이 낮아진 건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3, 4분기에 90%를 넘음으로써 즉 우리 한국 경제는 무역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즉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이 얘기는 내수보다 우리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것은 수출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무역의존도라는 건 무역액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로 이 무역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무역의존도가 높다 보니 우리는 세계 시장에서 수출과 수입 시장 점유율 또한 높습니다. 수출 같은 경우 지금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6위를 하고 있는데 사실 4위에 랭크되어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이 나라는 중개무역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순수한 네덜란드 자원을 내다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나라가 세계 5위의 수출 강국입니다. 수입도 만만치 않아서 우리나라가 세계 8번째의 수입 대국입니다. 즉 우리는 이 수출 수입을 다 더한 무역 규모가 세계에서 이제는 7, 8위 내에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큰 무역 입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년도 수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내년도를 보기 전에 올해의 우리 수출을 평가를 해보자면 올해 우리 수출은 한 6,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수치는 전년 대비 7%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우선 품목을 볼 쪽에는 수출 부분에서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부분에서는 유가가 상승함으로써 우리 수입 금액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수입에서 차지하는 유가는 우리 수입의 4분의 1이 석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석유 가격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나라예요. 품목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특히 우리가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던 중국하고 베트남의 수출이 급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품목에서는 반도체 수출 감소, 그 다음에 유가 상승, 지역에서는 중국과 베트남 수출이 급감으로 함으로써 우리가 올해에는 정말 많이 고전을 했는데 다행히 내년에는 이 부분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내년에 IT 시장 전망을 보면은 올해보다는 한 8%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들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력 품목인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거나 이런 인공지능 서버,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반도체 수요가 개선되고 게다가 반도체 수출 단가도 지금보다는 서서히 오르고 있어서 올해는 반도체가 많이 회복할 것으로 봅니다. 게다가 중국과 아세안의 수출 또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중국 같은 경우 우리 반도체 수출의 거의 60% 이상을 중국이 수입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본토가 한 40여 %가 되고 그 다음에 홍콩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한 20%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반도체를 많이 수입해가는 나라는 베트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홍콩, 베트남이 우리 반도체의 거의 한 7, 80%를 수입을 해가는데 우리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이쪽 지역의 수출도 늘고 함으로써 품목도 늘어나지만 수출도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것이 전망돼서 올해보다는 내년 수출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이 내다보는 수출 증가율은 대부분 3% 내지 9% 정도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보다는 많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자료들은 제가 코트라 자료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 코트라에서 낸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을 했습니다.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는
10% 이상 대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IT 시장이 회복되고 있고 인공지능 산업이 확대됨으로써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램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서서히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지금보다도 더 단가가 올라감으로써 우리 반도체 수출이 올해보다는 10% 이상 증가함으로써 우리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반도체는 우리 전체 수출 비중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도체가 큰 폭으로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아주 다행스러운 신호로 보입니다. 반면에 자동차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소폭 증가라는 건 보통 3% 내지 10% 이내 정도의 증가율을 의미하는데 올해 우리 수출을 그래도 크게 버텨준 게 자동차였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이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 증가하고 그다음에 석유 제품이나 석유화학 같은 거는 이거는 올해 수출한 것 정도의 현상 유지로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철강 제품, 자동차 제품, 선박육, 디스플레이는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무선 통신기기, 즉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무선 통신기기는 10% 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세계 시장에서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 1분기에 2억 한 7천만 대 수준에서 3분기에는 이 수출량이 3억 대 이상으로 증가를 함으로써 이러한 힘든 세계 시장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이 증가세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둔화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폴더블 폰이나 이런 프리미엄 제품군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 스마트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섬유류나 2차 전지, 가전은 현상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안타까운 건 사실은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게 그동안에 상승세가 활발했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기류가 바뀌면서 즉 트럼프나 이런 정치가들이 본인이 당선되면은 다시 엔진 자동차 쪽으로 선회를 하겠다라는 이러한 주장과 함께 실제로 유럽에서도 전기차 기세가 꺾여서 기존의 엔진 자동차 판매 위주로 돌아감으로써 내년에는 이런 게 우리 수출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가졌던 2차 전지와 전기차는 현상 유지하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컴퓨터는 다행히 소폭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반가운 것은 우리 화장품의 10% 이상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우리 한류 효과로 인해서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통한 판매 호조가 예상됩니다. 그동안에는 중국에 우리가 화장품 수출을 많이 했었는데 중국 수출은 이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그 외 지역으로서의 수출이 증가해서 전반적인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특화한 마케팅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 특화된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유럽에는 절약 소비 풍조가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중요하게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는 비교적 저렴한 화장품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중저가의 색조 화장품이 지금 인기를 모으고 있고 그 다음에
안티에이징이나 미백 케어에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 공략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중국은 비록 예년에 비해서는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 화장품의 프리미어이라는 그러한 기운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략하면 될 것 같고, 중동이나 아세안 같은 경우는 화장품의 한라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그 상품을 구매하는데 종교적인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한국무역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무역의 문제점은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수출 비중이 너무 높고 수입 부분에서는 석유 수입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우선 반도체를 보면 옆에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국 수출이 41%, 홍콩 수출이 한 21%, 베트남 수출이 한 12% 정도로 사실 중국과 홍콩은 하나로 묶어보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 중국의 62%가량을 수출하고 베트남의 12%를 함으로써 이 두 나라만 합치더라도 거의 74% 정도, 즉 4분의 3 가까이가 중국과 베트남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의 비중도 높지만 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건 그간 중국과 베트남이 우리한테는 좋은 판매 시장이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10여 년간 이상 안주한 느낌이 있습니다. 즉 비록 시장이 좋고 품목이 잘 팔린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러한 품목 다양화와 수출 지역 다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간 이 지역의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너무 안주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불경기와 이러한 지정학적인 여러 여건들이 바뀌게 됨으로써 우리한테 타격이 컸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품목의 다양화와 수출 지역의 다변화를 추진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방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품목 다양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되는 바이오 헬스 쪽을 집중 공략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바이오 헬스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유망 성장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한 2,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바이오 헬스 같은 경우는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큽니다. 즉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의료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즉 이러한 의료 인재들이 임상 분야뿐만 아니라 의과학 산업이나 신약 개발 사업에 뛰어들므로써 세계적인 바이오 헬스 산업 국가로서 커나갈 충분한 우리는 인재와 기술과 이 학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집중 키워야 될 거로 보이고, 두 번째 미래 먹거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우리 방산 수출이 급격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나라는 전적으로 우리 방위산업 무기체계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우리의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면서도 값이 싸다는 게 알려짐으로써 여타 무기 수출 강국이었던 서구나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우리 무기 수출이 앞으로도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 주력 수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차제의 방산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태까지는 좀 가려져 있었던 게 그간 미국의 통제로 우리 수출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즉 수출 건건이
미국의 허가를 득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들이 많이 제거되고 우리 무기 산업의 실상을 외국이 잘 아는 계기가 돼서 다른 선진국의 무기보다는 훨씬 싼 가격에 성능이 좋은 무기다라는 게 밝혀짐으로써 앞으로 수출 시장이 굉장히 밝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나 2차 전지가 나름대로 세계 시황 변화에 따라서 이제 고전이 예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제에 이런 2차 전지 같은 분야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품질 경쟁력에 이거를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만 더할 수 있으면 우리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 미래 수출 품목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더 공을 들여서 차제에 이러한 시기에 초격차를 벌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조업 수출 중심 국가였었는데 앞으로 미래에는 서비스 산업 수출 국가가 돼야 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서비스 산업 비중이 전체 GDP의 7, 8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 비중은 아직까지는 굉장히 낮은데 지금부터라도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이걸 수출 산업화해야 됩니다. 그 첫째로 주목되는 것은 관광 마이스 산업입니다. 이 관광 마이스 산업을 진작시켜야 될 이유는 이 산업이 고용 창출 가수가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즉 제조업 분야에서는 로봇이라거나 생산성 향상으로 지금은 제조업 분야에서 그렇게 고용을 많이 창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는데 앞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서비스 산업 분야입니다. 특히 관광산업, 마이산업 쪽을 육성시켜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이거는 앉아서 돈을 벌어들이는 수출 산업이니까 이거를 내국 산업이라고 여기지 말고 이거는 수출 산업으로 여겨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